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마의 재능 단독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상 보시고 충격 받으셔가지고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봐야 된다. 왜냐? 제가 원래 음지 컨텐츠들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촌철살인적인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찍었는데 그동안 못 찍고 있어가지고 아마 구독자분께서 그게 그리워가지고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지 컨텐츠답게 내용 또한 질문하신 내용 또한 좀 위험한 내용일 수가 있어. 아니 위험한 내용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내용이긴 해. 왜? 우리나라 특히 이 지옥불반도의 정서상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내가 다루면 내가 또 이제 유튜브에 좀 위험이나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10만 유튜버, 3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아니니까 그냥 소신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 할게요, 그냥. 어차피 뭐 제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다 잃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물론 뭐 여성 구독자들 뭐 죄다 그냥 줄줄이 구독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진리와 사실을 말하려고 존재하는 사람이지 감정이나 비위 맞춰주려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해야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바로 단독자님,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주변 인맥들 다 싹 다 털려나갈 것 같아가지고 얘기 못하다가 단독자님께 너무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받아주시고 뭐 공부하시는데 쓰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프롤레타리아트이자 샹킬로트이자 이 빈민과 다름없는 저에게 또 이런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이었죠. 남성보다 여성이 훌륭한 사람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위인들 중에서 여성이 왜 적은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야, 벌써 얘기부터 벌써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형 꼬라지 날까봐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이준석 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들 관련된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 아들내미가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저기 우리나라의 상당히 유명한 걸그룹이었죠. 걸그룹이죠 지금 에스파라는 그룹에 아주 외모하면은 뭐 장원영 씨랑 거의 뭐 투톱을 달리고 있는 분 카리나 씨 생식기에다 젓가락 꽂고 싶다라는 얘기 해가지고 이준석 씨가 대선 토론 때 어떻게 이런 더러운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다시 한번 재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맥딜리버리를 배달해주는 배달부처럼 햄버거 2개를 이렇게 배달해준 느낌이었죠. 상한 햄버거를 배달해준 거야. 안에 패티가 없다든지 안에 이제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를 배달해줬는데 아니 씨발 배달부 새끼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한 놈이 잘못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배달부 새끼가 패티를 빼먹었다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국민청원 50만까지 넘어갔다라는 사실에 이 위대한 단독자는 위인 단독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엇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의 정신 수준과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도 아니고 이거는 뭐 올바른 시민 의식도 아니야. 그냥 억가야. 그냥 인디안 밥이야. 빌어먹을 저기 사또 옆에 달라붙어 있는 뭐라 그러지 그 새끼를 그거? 아전? 아전 아닌데.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 그 사또 옆에 그 붙어먹는 새끼 있잖아. 그 수염 얍실하게 나가지고 그 새끼를 뭐라 그러지? 순사같이 이렇게 수염 나가지고 네 사또나리 막 그러면서 막 저 새끼 곤장을 쳐라 하는 새끼. 기억이 안 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까먹을 만도 해요. 아무튼 그런 새끼 마냥 그냥 지적 수준이 그냥 처참해. 완전히 땅에 꼬라박힌 수준이라 가지고 우리 하버드 졸업하신 준석이 형이 지금 물매를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돼지 같은 국민들한테.
내 귀를 더럽혔다 이거지. 우리 또 위대하고 대단하신 우리 성인지 감수성 폭발해가지고 거의 뭐 시오후키 분수 뿜듯이 그냥 폭발하신 분들께서 이제 막 그 성인지 감수성 폭발해버린 나머지 내 귀가 썩었다 이거야. 너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로 저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석이 형 입장에서 참 좆같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인데 그런 진짜 말 그대로 하등 생명체 같은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봐봐.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냐고. 와, 그냥 기가 착 막혀가지고, 졸도할 것 같은 기분일 거란 말이야. 어쨌든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준석이 형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물론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 왜냐면은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나는 우리, 하버드 졸업한 준석이 형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국민 수준 처참한 거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자, 이번엔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 얘기했던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할게. 반말할게, 이번 영상에서는. 음지 컨텐츠니까. 자, 일단,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사고가 유사할 거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정말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 남성은 대상중심적 사고를 하고 여성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야. 그건 뭐야? 이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여성들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내 기분에 따라서 느껴지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의 변화하는 변용이 중요한 거야. 변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딴 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정도로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닥치고 변용이 뭔지 찾아봐. 요즘 챗 GPT도 잘 되어 있고 네이버 딕셔너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내 딕션 똑바로 팍팍 박히는 거 들리는 것만큼 명확하게 딕셔너리 가가지고 찾아봐. 변용이 뭔지. 그래서 대상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객관화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내 주변 사물, 외적 세계, 외계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인식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미친 무슨 뭐 인상주의 그림 마냥 계속 빛에 따라 변화하는 것 마냥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리와 사실과 있는 그대로의 실체,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색안경이 보여주는 것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경향이 강한 게 누구냐고. 바로 여성이 그런 경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야.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여성 구독자가 이거를 구독 취소하고 나간다? 아, 상관없어. 다 떠난다? 상관없어. 왜? 나는 사실을 말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고 진리와 학문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학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진짜 인문학의 신, 악마의 재능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뭐 얼마든지 선택에 맡길 건데, 물론 뭐 구독자분이 높아심에서 얘기했던 거 뭐 마음은 진짜 이해해. 그럴만해. 우리나라 정서, 우리나라 어떤 그 분위기, 감수성, 못 받아들여. 그런 지적 수준이 무르익어 있지가 않아. 마치 그리스에서 재배했던 올리브처럼 그렇게 어떤 신선하고 무르익어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옛날에 그리스에서 올리브들 많이 재배해가지고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많이 이제 퍼져나갔거든.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리스 지중해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대상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객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객관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이념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야. 단독자가 쇼펜하우어 얘기하고 스피노자 얘기하고 프로이트 얘기 왜 하는 거야? 이 세 사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미 내 구독자들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이성이 본성, 감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아니지. 본성이 이성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강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욕망을 얘기했어. 그치? 스피노자는 뭘 얘기했어? 코나투스를 얘기했단 말이야. 코나투스는 뭐야?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야. 모든 개체들한테 있어. 너희 집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한테도 코나투스가 있단 말이야. 그 코나투스는 너희 집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맥스포스계를 피해갈 정도의 그런 그런 코나투스를 갖고 있단 말이야. 물론 대부분의 바퀴벌레들은 맥스포스계를 환장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더러운 얘기는 또 식사 시간일 수 있으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그런 아주 미생물체뿐만 아니라 식물들한테도 들어있는 게 바로 그 자기 존재 보존 욕구이자 어떤 그런 일종의 수많은 노력들이란 말이지. 그런 노력들이란 말이야. 그게 본질을 이루고 있어. 근데 그게 본질을 이루고 있는데 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성이라는 것은 너가 본능대로, 너가 감정대로 저지른 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네가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 결과적으로 너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너가 무엇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면,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면, 감정을 분출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심사숙고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감정을 분출한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원래 본성은 에고이즘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거를 표출될 만한 상황만을 기다렸던 거야.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라던가 맥락이 맞아 떨어져서 어떤 것이 마치 촉매이자 동기부여제가 돼서 도화선이 돼서 결국에는 언젠간 터져 나올 것이 그때 터져 나온 거야. 그게 언젠간 터져 나올 것이 어린이날 터져 나온 거야. 언젠간 터져 나올 것이 식목일날 터져 나온 거라고. 뭔 소린지 알겠어?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뭐라고? 너가 저지른 본능적 행동에 대해서 명분과 합리화를 제공할 뿐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너가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조건 이모 저모 다 따지고 결과적으로 계산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이미 저 상대방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으로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너의 의지에 대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 조목조목 대차 대조표 훑듯이 거기에다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결혼과 너의 연애와 너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것처럼 보이도록 비약된다. 꾸며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는 너 스스로가 합리적인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다. 이해하겠냐? 그러면 단독자가 영상을 켜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본능,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 내가 영향력을 퍼뜨리고자 하는 본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무엇?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니체 좋아하니까 너희들. 그지? 그것의 표현의 다름 아니다. 그러면 세계는 무엇이냐? 너가 있던 없던 씨발 상관없어. 힘의 의지의 전쟁터다. 결국 한 명의 욕구와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다른 한 명의 욕구와 욕망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좋은 세상, 너의 욕구 나의 욕구 강강 술래 만만세 젖가 시고요 그런 건 없어. 한쪽이 억눌리면 한쪽은 팽창할 수밖에 없다고. 테이블도 중력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테이블을 누르는 힘이 있지만 테이블은 어떤 힘이 있어? 그거를 받치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테이블이 물건을 받치고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과라는 물건을 누르고 있는 중력이란 힘과
대립과 균형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는 뭘 하는 거야? 사과는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력을 통해서 테이블을 깨 부수고 안으로 처박힐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한쪽의 힘이 너무나 강렬한 입장이다. 그럼 애초에 관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성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철학적으로 넘어왔어. 여성이 왜 유리천장 같은 건 없어. 닥쳐. 엿먹어. 그딴 거 없어. 여성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샘하는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출이라던가 사회적 위상이 드높아지는 것을 막은 거 그딴 거 없어. 그딴 음모론 없어. 그딴 부정투표론 같은 거 없다고. 뭔 소린지 알겠어?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왜 그런 망상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왜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성이 활약할 기회를 틀어막았다는 그런 이상한 괴기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너가 무능력하니까. 너가 재능이 없으니까. 재능이 있으면, 어떤 재능이 있으면 타고난 어떤 그런 일종의 결함을 깨부술 정도의 강한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감정 중심적 너의 기분이 위주가 되는 세계 인식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관조하듯이 제3자로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처럼 너의 주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기 때문에 너가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감정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너가 남성에 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야. 너가 힘이 약해서? 파워가 없어? 인간이 아니어서? 돈이 없어서? No.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아주 단순히 파악했을 때, 왜 그렇다고? 대상 중심적 사고를 못해서 그렇다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이유라고. 그게 원인이라고. 그것이 결국 너의 세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너가 없어도 그 자체로서 중립적으로 세계는 의지로서 물 자체로서 수많은 가시적 객관화로서 드러나고 있는데 너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 쇼펜하우어가, 스피노자가, 프로이트가 자기의 생애를 걸쳐가지고 만들어낸 그 수많은 진리와 이론의 실제에 가까운 것들을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지?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왜 알려고 하지 않아? 너한테 재미가 없으니까. 너의 기분에 안 맞으니까. 너의 감정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너의 기분을 해소시키지 못하니까. 너의 기분에, 너의 감정에, 너의 생각에, 너의 만족감에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너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몰두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그래서 비싼 옷 사고 싶어 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 진짜 드러내고 싶으면 정말 멋있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드러내라고. 단독자처럼 그냥 딱 보이잖아. 이 새끼 존나 똑똑한 새끼다라는 게 바로 보이잖아. 굳이 명품을 두르고, 비싼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두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너는 너의 감정과 기분에 충실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냥 증명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는 너의 세계를 통해서 너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싸울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왜 내 기분 이해 못 해줘 오빠? 왜 내 마음을 못 이해해줘 오빠?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마음을 못 알아줘 오빠라고 얘기하니까 오빠가 좆같아가지고 씨발 바람 필까? 그냥 떡은 쳐야겠는데 얘랑 헤어질 수는 없고 헤어지면 또 떡칠년 구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참고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정말 솔직하지. 음지 영상이라고 얘기했잖아. 음지 영상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너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상대가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상대는 나를 욕망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종은
유전자를 남기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거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특히나 수컷은 수많은 곳에 자신의 흔적과 유전자를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러나 자기 존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불리해질 순 없어. 왜? 그게 가장 최우선되는, 어떻게 보면은 번식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명사회에서 법이라던가 윤리, 질서, 사회적 평판, 통념에 의해서 감옥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부 일처제를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으면 수컷들은 다 여기저기 다 싸고 돌아다녔겠지. 왜? 이세가, 유전자가 곧 나의 항구적인 속성, 나의 영구적인 어떤 그런 지속성을 보장해준다라고 종에게, 생명체에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는 모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치 뮤턴트 여성 같은 로그 스톰, 뭐 완다, 뭐 이런 여성과 같은, 마블 얘기하는 거 알지? 그런 돌연변이 여성들과 같은 여성이 아니면 절대로 큰 업적을 이룰 수 없어. 왜? 큰 업적은 작은 소아, 대아라고 했을 때 인간은 작은 소우주지. 그치? 그 작은 나의 우주에서 벗어나야 돼. 작은 너의 우주와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떠나서 우주, 자연, 질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명석판명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내가 전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돌아다니는 딱정벌레라던가 나비라던가 벌이랑 하등 다를 게 없는 한 명의 개체이자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만 거기서부터 너는 남성과 동등하게 위대한 인물로서의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내 말 명심해. 다음에 만약에 또 내가 이런 얘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프로이트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스피노자 얘기 다 뒤집어 훑어 엎어가면서까지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명확하게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에게 후원해준 우리 구독자분에게 확실한 설명, 이것보다 정확한 설명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무리할게. 이제 유리천장이 있다 없다? 없다. 좆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지? 남성이 질투심을 부려가지고 여성의 성공을 막는다? 닥쳐라. 그딴 거 없다. 돌연변이가 되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대상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오페라 공연을 바라보듯이 저 위에서 세계를 관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세계는 냉정하고 잔인하고 단 조금의 예외도 없으며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세상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상 마무리하면서 이만 이 위대한 인문학자, 인문학의 신은 주무시러 가보도록 하겠다. 끝.